2023년 9월 15일 새벽 1시 58분, 부산 동구 수정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되었어요. 2층 건물의 2층 방에서 시작된 불은 빠르게 번지고 있었고, 1층에 살던 이민수 씨 가족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기온은 영상 22도, 습도는 68%였고, 바람은 거의 불지 않는 고요한 밤이었어요. 하지만 2층에서는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재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35살,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아내 김지혜 씨와 7살 딸 지우, 그리고 5년 전부터 함께 살아온 진돗개 복돌이가 그의 가족 전부였습니다. 이 집은 민수가 3년 전에 구입한 30년 된 2층 주택으로 1층에는 민수네 가족이, 2층에는 대학생 세입자가 살고 있었어요. 좁은 골목길 안쪽에 위치한 이 집은 부산의 오래된 주택가 특유의 정겨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민수 씨의 고모 할머니인 박순자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개였어요. 할머니는 부산 서구의 작은 한옥에서 평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2021년 2월 2일이었어요. 82세의 나이로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죠.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병원 침대에서 민수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복돌이를 부탁한다. 그 애는 충직한 개야. 꼭 잘 돌봐주렴. 민수는 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 복돌이를 데려왔습니다. 할머니가 키우시던 흰 토끼 누니는 2020년 11월 할머니보다 3개월 먼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복돌이는 5살 된 수컷 진돗개였어요. 연한 갈색 털의 검은 눈을 가진 충직한 개였습니다. 키는 어깨 높이 기준 약 50cm, 몸무게는 20kg 정도였죠. 할머니 댁에서 태어나 4년을 그곳에서 보낸 복돌이는 할머니와 누니와 함께 한 시간들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 할머니는 마당에 나가 토끼장을 청소하셨고, 복돌이는 그 옆에서 지켜보곤 했어요. 누니는 새하얀 털을 가진 온순한 토끼였고, 복돌이는 누니를 자신의 동생처럼 여겼습니다. 할머니는 자주 말씀하셨죠. 복돌이야, 누니 잘 지켜줘야 한다. 복돌이는 그 말을 정말로 지켰습니다. 민수네 집에 온 지 2년이 넘었지만 복돌이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습관이 있었어요. 거실 구석 벽장에는 할머니의 유품인 빈 토끼장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가끔 복돌이가 벽장문 앞에서 코를 킁킁거리며 서 있곤 했습니다. 민수는 아마 할머니 냄새가 나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그냥 두었어요. 토끼장은 50cm 너비, 40cm 높이의 철제 토끼장으로 무게는 약 5kg 정도 나갔습니다. 민수는 차마 그것을 버릴 수 없어 거실 현관 근처 벽장 안에 보관해두고 있었죠. 그날 밤 2층에 살던 23세 대학생 세입자는 새벽 1시 30분경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제를 끝내고 피곤한 상태였던 그는 담배 한 개비를 피우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담배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1시 50분경 불씨가 이불에 옮겨 붙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연기였지만 5분 만에 불길은 침대 전체로 번졌고 방 안의 커튼과 책상으로 옮겨갔습니다. 1시 55분경 복돌이가 제일 먼저 냄새를 맡았어요. 개의 후각은 사람보다 약 1만 배 이상 민감합니다. 특히 진돗개는 후각이 더욱 뛰어난 견종으로 알려져 있죠. 복돌이는 천장 틈새로 스며드는 연기 냄새를 맡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연기가 조금씩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복돌이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죠. 컹컹. 복돌이는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의 짖음 소리와는 달리 날카롭고 다급한 소리였어요. 민수는 잔결에 개 짖는 소리를 들었지만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습니다. 복돌이, 조용히 해. 하지만 복돌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컹컹컹. 컹컹. 복돌이는 침실 문 앞으로 달려가 앞발로 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발톱이 문에 긁히는 소리가 점점 더 크고 급해졌죠. 민수는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1시 57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복돌이. 왜 그래? 민수가 문을 열자 복돌이는 거실 쪽으로 뛰어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뛰어갔어요. 민수는 그제야 코를 찌르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연기였죠. 천장에서 내려오는 연기가 거실을 조금씩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민수는 황급히 거실로 나갔고
2층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타닥타닥. 무언가 타는 소리였습니다. 여보. 지우야. 일어나. 민수는 큰 소리로 외쳤고 아내와 딸을 급히 깨웠습니다. 지혜는 잠에서 깨자마자 상황을 파악했어요. 불이야? 응. 빨리 나가. 1시 58분, 민수는 휴대전화를 들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화재요. 빨리 와주세요. 부산 동구 수정동 58번지. 2층에서 불이 났어요. 지혜는 잠옷 차림의 지우를 안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지우는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무서워. 엄마. 괜찮아, 지우야. 금방 나갈 거야. 엄마가 있잖아. 민수는 아내와 딸을 먼저 밖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빨리 나가. 나도 금방 나갈게.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빨리 나와요. 복돌이도 데리고. 하지만 복돌이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복돌이는 현관 근처 벽장 앞에서 코를 킁킁거리며 앞발로 벽장 문을 긁고 있었어요. 복돌이야. 빨리 나가. 민수가 소리쳤지만 복돌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돌이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민수는 연기가 점점 짙어지는 것을 느끼며 다급해졌습니다. 복돌이야. 제발. 하지만 복돌이는 계속 벽장 문을 긁었고 마침내 문이 열렸어요. 복돌이는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의 토끼장이 있었죠. 불은 2층에서 시작되었고 1층 현관 근처는 아직 연기만 가득했습니다. 벽장은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연기가 상대적으로 덜 차 있었고 토끼장은 아직 뜨겁지 않았어요. 하지만 공기는 이미 뜨거워지고 있었고 2층 창문이 터지면서 유리 조각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는 올라갈 것이 분명했죠. 복돌이는 토끼장 손잡이 부분을 입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끌기 시작했어요. 5kg의 철제 케이지를 끄는 것은 20kg의 복돌이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돌이는 이빨로 손잡이를 꽉 물었어요. 뒷다리에 힘을 주어 뒤로 물러섰습니다. 토끼장이 조금씩 나왔죠. 5cm, 10cm, 20cm. 복돌이는 몇 번이고 멈춰서서 숨을 고른 뒤 다시 끌었습니다. 연기가 목구멍을 태우는 것 같았지만 복돌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복돌이야. 그거 놔두고 나와. 민수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복돌이를 억지로라도 끌고 나가려 했죠. 하지만 복돌이는 토끼장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복돌이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마치 이건 절대 놔둘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그 순간 깨달았죠. 그래.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민수도 토끼장을 들려고 했지만 복돌이가 물고 있어서 들 수가 없었어요. 민수는 토끼장의 반대편을 잡고 복돌이와 함께 끌었습니다. 둘이 함께하니 훨씬 빨랐죠. 2시 3분, 복돌이와 민수는 마침내 토끼장을 현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복돌이의 입술과 혀에는 가벼운 화상이 생겼어요. 철제 케이지가 연기 속에서 조금씩 뜨거워졌고 복돌이는 그 뜨거움을 참으며 끝까지 물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는 복돌이를 끌어안으며 함께 밖으로 나왔고 지혜와 지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민수를 껴안았어요. 여보, 무사해서 다행이야. 응, 괜찮아. 복돌이도 나왔어. 2시 5분, 소방차 3대와 소방관 12명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신속하게 호스를 연결하고 2층으로 물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20분간의 치열한 진압 끝에 불은 완전히 꺼졌습니다. 2시 25분, 현장은 안정되었죠. 2층은 거의 전소되었지만 1층은 연기 피해만 입었을 뿐 큰 손상은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2층 세입자도 창문을 통해 옥상으로 대피하여 무사했습니다. 현장을 정리하던 소방관 중 한 명인 최대위는 현관 앞에 놓인 토끼장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게 뭐죠? 왜 토끼장이 여기에? 민수는 대답했습니다. 복돌이가. 제 개가 안에서 끌고 나온 겁니다. 개가요? 이 무거운 걸요? 최대위는 놀란 표정으로 복돌이를 바라봤어요. 복돌이는 토끼장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최대위는 토끼장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케이지 옆면에 붙은 작은 금속 명패를 발견했어요. 최대위는 천천히 명패를 읽었습니다. 눈이. 박순자.
잠시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다른 소방관들도 멈춰서서 복도리를 바라봤죠. 복도리는 여전히 토끼장 옆에 앉아 있었고 그 눈빛은 무언가를 지키는 파수꾼 같았습니다. 최대위는 호기심이 생겨 물었어요. 박순자, 누구신가요? 민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제 고모할머니세요. 2021년 6월에 돌아가셨어요. 복도리는 할머니가 키우시던 개고, 누니는 할머니가 키우시던 토끼 이름이에요. 누니는 할머니보다 3개월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최대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 토끼장은 할머니의 유품이에요. 전 그냥 추억으로 간직하려고 벽장에 넣어뒀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도리는 누니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도. 그 순간 민수는 무릎을 꿇고 복도리를 껴안았습니다. 넌 누니를 잊지 않았구나. 할머니도 잊지 않았구나. 복도리는 조용히 민수의 품에 안겨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리고 토끼장 쪽을 바라보며 한번 작게 짖었습니다. 컹. 그것은 마치 당연하지. 누니는 내 친구였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지혜도 눈물을 흘리며 복도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복도리. 정말 착한 개네. 지우는 복도리를 꼭 안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복도리가 누니를 지켰어요? 복도리 착하다. 주변에 모여있던 이웃들과 소방관들도 그 장면을 보며 숙연해졌습니다. 몇몇 소방관들은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돌렸고 이웃 할머니 한 분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이 이야기는 빠르게 동네에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 주민들이 민수네 집 앞에 모여 복도리를 보러 왔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모두가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걔가 토끼장을 끌고 나왔대? 그냥 우연 아닐까? 걔가 2년 전에 기억할 리가 없잖아. 혹시 불에 놀라서 아무거나 물고 나온 거 아닐까? 의심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죠. 하지만 며칠 후 이 이야기가 지역 커뮤니티에 올라갔고 부산 지역 KBS 뉴스팀이 취재를 나왔습니다. 9월 18일 KBS 기자와 함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이수진 교수가 민수네 집을 방문했어요. 이 교수는 동물행동학 전문가로 20년 넘게 개의 기억과 감정을 연구해온 권위자였습니다. 이 교수는 복도리를 관찰한 뒤 이렇게 설명했어요. 진돗개는 특히 충성심과 기억력이 뛰어난 견종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개는 강한 감정적 애착을 형성한 대상이나 환경을 평생 기억할 수 있어요. 복도리가 할머니 댁에서 누니와 함께 4년을 보냈다면 누니는 복도리에게 단순한 토끼가 아니라 가족이었을 겁니다. 토끼장은 그 친구의 흔적이자 냄새가 남아있는 유일한 물건이었을 거예요. 복도리는 그것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제야 이웃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이건 작가가 만든 이야기 아닌가요? KBS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 동부소방서의 공식 보고서와 현장 사진을 함께 공개했어요. 부산 동부소방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화재 현장에서 진돗개가 토끼장을 구출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KBS 뉴스는 9월 19일 저녁 9시 뉴스에서 3분 30초 분량으로 방송했고 미국 CNN과 일본 NHK도 이 이야기를 짧게 보도했어요. SNS에서는 복도리가 하루 만에 200만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민수는 토끼장을 깨끗이 닦아 거실 창가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댁 서랍에서 가져온 오래된 액자를 옆에 놓았습니다. 액자 안에는 할머니와 복도리, 그리고 누니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죠. 2020년 10월, 누니가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며칠 후 민수가 액자를 청소하다가 뒷면에 붙어있던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손글씨였어요. 복도리야, 누니를 잘 지켜줘서 고맙구나. 너는 정말 착한 개야. 할머니가 항상 지켜볼게. 2020년 11월, 순자 할머니가. 민수는 목이 메어 쪽지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지혜와 지우도 함께 울었습니다. 복도리는 조용히 토끼장 옆에 앉아 있었어요. 소방관들은 복도리의 입술과 혀에 생긴 이도 화상을 현장에서 즉시 응급처치했고 복도리는 동물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수의사는
다행히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고 일주일 후 복돌이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어요. 민순의 가족은 3개월간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며 집을 수리했고 2023년 12월 중순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024년 2월 2일 박순자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민수는 복돌이를 데리고 할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부산 외곽, 눈이 내린 산자락에 자리한 할머니의 묘비 앞에서 민수는 국화꽃을 놓고 향을 피운 뒤 소주 한 잔을 따라 묘비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복돌이도 함께 앉아 묘비를 바라봤죠. 민수는 할머니께 말했어요. 할머니, 복돌이가 눈이를 잊지 않고 있어요. 화재 때도 눈이의 집을 지켰어요. 복돌이는 정말 충직한 개예요.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복돌이는 묘비를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한번 짖었습니다. 컹. 그것은 할머니께 드리는 인사 같았어요. 민수는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복돌이야.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무사했어. 그리고 눈이도 기뻐할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복돌이는 토끼장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고 토끼장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복돌이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복돌이는 조용히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 눈이야. 넌 어때? 할머니랑 함께 있지? 좋겠다. 나도 언젠가 너희를 만나러 갈게. 그리고 그날 밤 창가의 토끼장은 달빛 아래 조용히 빛나고 있었고 복돌이는 그 옆에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복돌이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이별은 없다는 것을. 기억이 있는 한 사랑은 계속된다는 것을.